Clapperboard, EP.1 한국어 버려진 며느리, 눈보라 속의 맹세. 정월 대보름 밤이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골목을 핥히듯 몰아치고 하늘에서는 마치 세상을 덮어버리려는 듯 굵은 눈발이 쏟아지고 있었다. 대대로 판서를 배출해왔다고 자부하던 명문가 김판서 대개 대문이 그날 밤 유난히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 내던져진 사람은 며느리 설애였다. 그녀의 등에는 갓도를 지난 딸아이가 포대기에 쌓인 채 매달려 있었다. 아이는 추위를 이기지 못한 듯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설이의 발은 이미 감각이 무뎌졌고 치마자락에는 눈과 흙이 뒤섞여 엉겨붙어 있었다. 계집아이만 셋을 낳아 집안의 대를 끊어놓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눈보라보다도 날카로웠다. 내 살아있는 동안 이런 망측한 꼴은 못 본다. 당장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등을 돌렸다. 설이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을 잠시 마주쳤다가 곧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무심한 눈길 하나가 차라리 시어머니의 호통보다 더 깊이 가슴을 찔렀다. 설이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를 쥐으며 빌었다. 한 번만, 아이만이라도. 그러나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철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빗장이 걸리는 소리뿐이었다. 그 순간 설이는 이 집에서 자신이 온전히 지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갈 곳은 없었다. 설이는 딸아이의 언손을 꼭 쥐고 눈 덮인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가락 끝은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졌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몇 번이나 그대로 눈 속에 주저앉고 싶은 유혹이 밀려왔다. 마을 내곡, 다 쓰러져가는 빈 가마터가 눈에 들어왔을 때 설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그곳에 몸을 뉘었다. 찬 바람이 벽 틈으로 스며들었고 허기와 추위가 동시에 밀려왔다. 엄마, 배고파. 아이의 힘없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그 한마디에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녀는 곧 눈물을 훔쳤다.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다. 자신이 쓰러지면 이 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설이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오던 날 말없이 손에 쥐어주었던 물건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수 기법이 담긴 바늘거실. 그 속에는 어머니의 삶과 인내 그리고 딸을 향한 마지막 믿음이 담겨 있었다. 애야, 잘 봐. 설이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낮게 속삭였다. 엄마는 이 바늘 하나로 너를 살릴 거다. 그리고 저들의 오만함도 반드시 꺾어 놓을 거야. 그녀는 얼어붙은 손가락에 입김을 불어가며 버려진 헝겊 조각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 손끝은 아팠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울고만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눈보라 속에서 버려진 그 밤, 설이는 비로소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 밤은 한 어린의 긴 침묵과 인내가 끝나고 서늘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Clapperboard, EP.2 한국어 자수로 시작되는 반격. 눈은 그칠 기미가 없었다. 허물어져가는 가마터 안에서 설이는 밤을 넘겼다. 벽틈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아이의 숨결을 흔들 때마다 그녀는 품을 더 단단히 조였다.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김판서 댁대문이 떠올랐고 빗장이 걸리던 소리가 귀를 울렸다. 날이 밝자 설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밤새 얼어붙은 손은 부어있었고 발끝은 여전히 감각이 둔했다. 하지만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있었다. 설이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도 살아냈다. 가마터로 나서며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버려진 마을 내곡,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이곳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숨을 수 있는 곳이었다. 설이는 근처에서 버려진 헝겊과 낡은 포목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색은 바랬고 구멍도 숭숭 뚫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충분했다. 가마터 한켠의 자리를 잡은 설이는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바늘, 실, 그리고 어머니의 손길. 어릴 적 설이는 친정어머니가 밤마다 자수를 놓는 모습을 보며 잠들곤 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이 바늘은 돈보다 오래 간다. 손끝에 남은 기술은 누구도 빼앗지 못해.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박혔다. 설이는 아이를 옆에 앉히고 헝겊 위에 조심스레 바늘을 꽂았다. 첫 땀은 어색했고 손끝은 떨렸다. 그러나 몇 땀이 지나자 기억은 몸을 깨웠다. 실은 헝겊 위에서 살아 움직이듯 흐르기 시작했다.
단순한 문행이 아니라 살아있는 듯한 꽃과 새가 나타났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 예쁘다. 그 말 한마디에 서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바늘질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아이를 살리고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서리는 낮에는 헝겊을 몰고 밤에는 잣으로 놓았다. 손은 갈라지고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가마터 근처를 지나던 노파 하나가 발걸음을 멈췄다. 이게 내가 한 것이네. 노파의 눈은 잣수 위에 박혀 있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파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 문행, 요즘엔 본 적이 없구나. 그날 서리는 처음으로 헝겊 하나를 쌀 한 듯 바꿨다. 작은 거래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번지지 않았지만 조용히 퍼졌다. 마을 애곡에 바늘 솜씨가 기묘한 어린이 있다는 이야기로 서리는 깨달았다. 크게 소리칠 필요는 없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존재를 증명하면 되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리는 잣으로 놓다 문득 손을 멈췄다. 문행 속에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이전엔 꽃만 놓았다면 이제는 뿌리가 보였다. 새의 날개에는 힘이 실렸다. 그녀 자신의 마음이 바늘 끝에 스며들고 있었다. 서리는 아이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는 다시 문 앞에 설 거다. 그 문은 더 이상 필기이한 문이 아니었다. 이름 없이 버려진 어린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돌아서는 어린의 문이었다. 눈보라 속에서 버려진 밤 이후 서리의 반격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Clapperboard EP.3 한국어 이름이 퍼지다. 되돌릴 수 없는 시작. 가마터를 드나드는 발걸음이 늘어났다. 처음엔 우연처럼 한두 사람뿐이었지만 어느새 사람들은 길을 돌아서라도 그곳을 찾았다. 서리는 묻지 않았다. 이해 얻는지, 누가 보냈는지. 다만 조용히 바늘을 들고 손에 쥔 헝겊 위에 자신의 시간을 눌러 담았다. 소문은 늘 그렇게 시작된다. 크게 예치지 않아도 진짜는 낮은 목소리로 번진다. 마을 애곡에 신기한 잣으로 놓는 어린이 있다더라. 문행이 살아 움직인다더라. 말들은 조금씩 부풀어졌고 서리의 이름은 여전히 빠져 있었다. 그녀는 괜찮았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였다. 어느 날 고운 비단을 들고 온 불우한 상인이 나타났다. 상인은 값을 먼저 불렀고 그 액수는 서리가 상상하던 것을 훌쩍 넘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이 비단은 아직 제 손에 이릅니다. 상인은 웃었다. 값이 마음에 들지 않나? 서리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잣수 위에 앉아 새의 눈을 따라 손가락으로 그렸다. 서리는 다시 상인을 보며 말했다. 값이 아니라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상인은 어리둥절했지만 서리는 비단 위에 바늘을 꽂았다. 그날 그녀는 꽃을 놓지 않았다. 대신 뿌리를 놓았다. 얽히고 설킨 뿌리들이 서로를 지탱하는 문행이었다. 상인은 말을 잃었다. 이건 처음 보는 잣수군.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지지 않게 남기는 법입니다. 며칠 뒤 그 상인은 약속을 지켰다. 값보다 더 큰 것이 돌아왔다. 서리의 잣수는 장터 한 켠에 걸렸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누구도 그녀를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 잣수를 기억했다. 이름 없는 명성은 빠르게 힘을 얻었다. 부탁은 늘어났고 거래는 조심스러웠다. 서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바늘은 속도를 허락하지 않는다. 한 땀의 성급함은 전체를 무너뜨린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부인이 아이를 안고 찾아왔다. 부인의 눈은 밤을 오래 지새운 사람의 것이었다. 여기서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리는 아이를 안아 따뜻한 차를 내었다. 그리고 말했다. 살린 건 바늘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날 밤 서리는 잣으로 놓다 손을 멈췄다. 문양 속에 작은 글자가 숨어 있었다. 알아보는 이만 알아보는 표식. 그것은 친정어머니에게서 배운 방식이었다. 작품에 이름을 새기지 않고 흔적만 남기는 법. 서리는 처음으로 그 표식을 사용했다. 이름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흔적은 남았다. 며칠 뒤 김판서 댁 근처에서 서리의 잣수 이야기가 오갔다. 누군가 그 문행,
예전 김 판서 집안의 홀레복과 닮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바람처럼 퍼졌다. 설리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표정이 없었다. 다만 바늘을 바꾸었다. 더 가는 바늘로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아이의 웃음이 늘어났다. 쌀독은 비었지만 걱정은 줄었다. 설리는 매일 밤 아이에게 말했다. 우리는 돌아갈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이름은 곧 불릴 것이야. 설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바늘이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저 로리는 누구인가? 이 자수는 잊히지 않는가?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반격은 이제 소문이 되었고 소문은 곧 이름을 의구하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시작이었다. Clapperboard, EP.4 한국어 마주친 과거, 흔들리는 침묵.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다. 설리는 바늘을 들고도 한동안 첫 담을 놓지 못했다. 가마터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망설임 없이 다가오는 걸음. 조심스럽지 않은 소리였다. 문 앞에 선 로리는 고른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다. 추위와 먼지에 찌든 서리의 옷차린 거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로리는 가마터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아이, 헝겊더미, 그리고 서리의 손에 들린 바늘까지. 그 시선이 서리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로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설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리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다. 금속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름을 불린 것은 오래전 일이었다. 그 집을 떠난 이후 누구도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로린을 바라보았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로린은 한 걸음 다가왔다. 아니야, 내가 맞아. 김 판서댁, 그 며느리. 그 말에 서리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거는 현재가 되었다. 아이가 서리의 치마를 붙잡았다. 서리는 아이의 손을 감싸쥐었다. 이곳까지 따라온 그거가 아이에게 닿게 할 수는 없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로리는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비단 보자기를 내밀었다. 자수를 부탁받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 살아있다는 말이 서리의 마음을 찔렀다. 죽었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아니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던 것인가? 자수만 맡기고 가시지요. 서리는 감정을 눌러 담았다.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로리는 비단을 내려놓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날 밤, 난 아무것도 몰랐어. 서리는 웃지 않았다. 모르셨다면 지금도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다. 모른다는 말은 늘 그렇게 편리했다. 몰랐기에 죄가 없다고, 몰랐기에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로리는 가마터로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김 판서 댁에서 내 자수 이야기가 돌고 있어. 서리의 손이 다시 멈췄다. 그 집, 그 이름. 문이 닫히자 가마터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수 이에새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리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체온이 그녀를 현실로 붙잡았다. 그날 밤 서리는 처음으로 자수를 망쳤다. 실이 엉켰고 문행은 흐트러졌다. 바늘을 빼내려다 손가락을 찔렀다. 붉은 피가 헝겊 위에 떨어졌다. 서리는 그 피를 닦지 않았다. 대신 그대로 바늘을 움직였다. 피는 문행 속으로 스며들어 전에 없던 색을 만들었다. 서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수는 단지 아름다움만을 담는 것이 아니었다. 상처도 기억도 함께 깨매는 일이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리는 아이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흔들린 것뿐이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거거를 마주친 이상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조용한 생존만으로는 부족해졌다는 것을. 서리는 바늘을 다시 들었다. 이번엔 꽃이 아니었다. 칼날처럼 날선 문행이었다. 보는 이의 마음을 찌르는 자수. 그날 밤 서리는 결심했다. 이름이 불려졌다면 이제는 돌아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반격은 이제 감정의 문을 넘어 정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Bell EP.4ing 멘트. 거거를 마주한 순간 반격은 더 이상 조용할 수 없었다. Clapperboard EP.5 한국어 다시 선문 앞 깨지기 시작한 그는 비단은 바람에 흔들렸다. 서리는 그것을 접어 품에 넣었다. 가마터를 떠나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이름이 불렸고 소문이 닿았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문 앞에 서야 했다. 김판서 댁으로 행하는 길은 여전히 넓고 단정했다. 돌계단은 반질반질했고 담장은 높았다. 그 높이가 이 집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려웠는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서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이 문 앞에서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손에는 바늘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단단한 무기, 문지기가 서리를 가로막았다. 어디서 얻는가? 서리는 고개를 들었다. 자수를 들고 왔습니다. 주문받은 물건입니다. 문지기는 비단을 힐끗 보더니 안쪽으로 사람을 보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서리는 문턱을 넘었다. 그 순간 기억이 쏟아졌다. 눈보라, 빅장, 남편의 등. 서리는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더 들어갔다. 사랑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사내들의 낮은 웃음, 차잔 부딪히는 소리. 그들 사이에서 서리는 한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그 자수, 요즘 장터에서 허저라 하더군. 말이 끝나자 시선이 모였다. 서리는 비단을 펼쳤다. 문행은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뿌리는 깊었고 입은 날카로웠다. 보는 이의 눈이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 이 문행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중얼거렸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수를 들고 온 어린이라더니 어디서 이런 흉내를.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은 차갑고 익숙했다. 그 눈빛을 서리는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서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흉내가 아닙니다. 서리는 낮게 말했다. 남는 법입니다. 순간 공기가 굳었다. 시어머니는 서리를 알아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이 집에 다시 발을 들어. 서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주문을 받고 왔습니다. 이 집의 이름으로. 그 말은 정확히 꽂혔다. 주문은 사실이었다. 그 사실이 서리를 이 자리로 불러들인 이유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시어머니와 서리 사이를 오갔다. 남편이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흔들렸다. 서리는 그를 보지 않았다. 대신 비단을 접어 내밀었다. 이 자수는 오래갑니다. 손을 탄 물건은 사람을 담습니다.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비단을 받지 못했다. 대신 한 발 물러섰다. 그 모습은 서리에게 충분했다. 사과도 변명도 필요 없었다. 이미 균형은 깨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당장 내보내라.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장터에서 이름을 얻은 자수, 그 힘은 이 집의 권위와 맞부딪히고 있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서리는 그 침묵을 건넜다. 예전엔 침묵이 그녀를 지웠지만 지금은 그녀를 증명하고 있었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자수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습니다. 지우려 해도. 그리고 등을 돌렸다.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뒤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듯했지만 서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했다. 대문을 나서며 서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내리지 않았다. 대신 공기가 바뀌고 있었다. 그 집의 균형이 아주 조금 기울어졌다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이날 이후 김판서 댁에서는 자수 이야기가 더 이상 웃음거리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다. 서리의 반격은 이제 개인의 생존을 넘어 집의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Clapperboard EP.6 한국어 침묵이 갈라지다. 그날 이후 김판서 댁의 공기는 달라졌다.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이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보고 더 적게 말했다. 웃음은 얇아졌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졌다.
서리의 자수는 집 안에서 이름처럼 떠돌았다. 아무도 크게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비단 이의 문행이 떠올랐다. 깊게 뻗은 뿌리, 나리 선입.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직감했다. 저 문행은 오래 남을 것이고 남는다는 것은 곧 드러난다는 뜻이었다. 그 의자를 다시 들이지 말랬거늘. 시어머니의 혼잣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하인들은 눈을 내리깔았고 며느리들은 입을 다물었다. 이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다. 보고도 보지 않은 척, 들어도 모르는 척. 그 침묵이 집안을 지탱해왔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그날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사랑채 뒤편 하인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자수 말이요. 장터에서 값이 더 올랐다 하더이다. 다른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린 그냥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다지요. 말은 작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작은 말 하나가 다른 말을 불러왔다. 침묵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날 밤 홀로 술을 마셨다. 잔은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는 서리가 문 앞에 섰던 순간을 떠올렸다. 고개를 숙이지 않던 눈빛. 그 눈빛은 원망도 애원도 아니었다. 그것이 그를 가장 괴롭혔다. 그땐 말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서리는 가마터로 돌아와 있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다. 김판서 댁을 다녀온 이후 마음 한켠이 계속 졸아왔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이번엔 젊은 며느리였다. 고운 옷차림이었지만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 자수를 놓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요. 서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주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도 딸을 낳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리는 바늘을 들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워지지 않는 거를.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꽃도 뿌리도 놓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점들을 이어갔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선이 되는 문양. 끊어질 듯 이어지다. 끝내 하나로 이어지는 자수였다. 이건 혼자서는 액합니다. 서리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어짐은 끊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수에 대한 것이면서 삶에 대한 말이기도 했다. 며느리는 눈물을 삼켰다. 그날 이후 가마터를 찾는 발걸음은 달라졌다.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말을 걸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만 살던 이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때 나도 봤어요. 나도 말하지 못했어요. 서리는 듣기만 했다. 판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말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김판서 댁 안에서도 변호는 이어졌다. 하인 하나가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었다. 마마님, 그 자수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 그녀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오랜만이었다. 명령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다. 침묵으로 눌러두었던 것들이 이제는 말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혼잣말이 아닌 말을 했다. 그날 내가 너무 멀리 갔나. 그 말은 작았고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서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희미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침묵이 갈라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반격은 더 이상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다. 말하지 못했던 이들의 숨이 하나도 이어지고 있었다. Clapperboard EP.7 한국어 허러한 복수 그리고 진정한 승리.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김판서 댁이 자랑하던 대문은 빛을 잃었고 담장은 금이 갔다. 한때 권세를 휘두르던 집안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남편의 방탕한 생활로 급격히 기울었다. 돈은 새어나갔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집안에 남은 것은 최면과 베이트 그리고 점점 졸아오는 불안뿐이었다. 마지막 희망은 한행에서 가장 큰 상단, 올광상단이었다.
그 상단의 후원을 받지 못하면 김판서 댁은 온전히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시어머니는 자존심을 접고 머리를 숙이기로 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그날 김판서 댁 식구들은 올공상단의 저택 앞에 섰다. 높고 웅장한 대문, 정갈하게 늘어선 기둥, 묵직한 기운이 감도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그 문 앞에서 기다리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이번만은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잠시 후 저택 안쪽에서 가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단 장막이 걷히고 가마에서 한 여인이 내려섰다. 눈부시게 고른 비단옷, 단정하면서도 이염이 서린 자태.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그녀가 바로 올공상단의 실질적인 주인 서령 마님이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마님, 제발 저희 가문을 살펴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령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히 무거웠다. 잠시 후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단 주머니 하나를 그들 앞에 던졌다. 주머니는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 주머니를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낡고 해진 비단, 오래된 자수. 그 주머니는 분명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던 물건이었다. 서령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눈밭에 버려졌던 그 어린의 것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떨었다. 서령은 그들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당신들이 지금 그거라는 이 금전은?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바늘 끝으로 피를 흘려 모아 만든 것입니다. 그 말은 자랑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당신들의 오만함은 한 여인과 아이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이제 이 가난으로 되돌려 받으십시오. 시어머니는 그제야 알아보았다. 그 어린, 그날 눈보라 속에서 내쫓았던 며느리. 설이나.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서령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은민도 분노도 없었다. 설이는 눈보라 속에 버려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서령입니다. 그 말은 단절의 선언이었다. 거거어의 마지막 은걸고리가 그 순간 끊어졌다. 김판서 댁 식구들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한 번만 살려주시오. 우리가 잘못했소. 그러나 서령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걸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자신들이 만든 걸것뿐이었다. 서령이 저택을 나서자 햇빛이 그녀의 어깨를 비췄다. 그 끝에는 어느덧 훌쩍 자란 딸이 서 있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밝았다. 이제 집에 가. 서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집으로. 그 집은 더 이상 쫓겨난 곳이 아니었다. 그녀가 스스로 세운 곳,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삶의 자리였다. 서령은 알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은 채 당당히 행복해지는 것.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한 어린의 맹세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Clapperboard, EP.8 한국어 무너진 집, 남겨진 진실. 월공상단의 대문이 닫힌 뒤 김판서 댁 식구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무릎은 아팠고 고개를 들 힘도 없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 한 여인의 뒤돌아선 걸음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었다. 가마는 흔들렸고 바퀴 소리는 텅 빈 골목에 쓸쓸하게 울렸다.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을 향해 쏠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다. 이미 그 집은 세상에서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다. 대문을 열자 집안은 적막했다. 사랑채의 기둥은 금이 가 있었고 마루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집이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울림없는 공간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듯 안채로 들어갔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손에 쥔 것은 여전히 그 비단 주머니였다. 서령이 던지고 간 그 물건, 눈보라 속에서 버려졌던 기억이
이제는 주머니의 무게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그 말은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그러나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그녀는 늘 옳다고 믿어왔다. 가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정당하다고, 약한 것은 벌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날 올공상단의 마당에서 본 서령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도 미련도 없었다. 그 단단함이 시어머니를 가장 아프게 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그는 서리의 이름을 중얼거리다 이내 잠들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그를 구원하지 못했다. 너무 늦은 후에는 늘 그렇게 무력했다. 며칠 뒤 김판서 댁에 사람이 들이닥쳤다. 채권자들이었다. 장부를 들이밀고 가세가 기울었음을 확인하듯 집안을 훑어보았다. 사랑채의 물건들이 하나둘 밖으로 실려나갔다. 병풍, 상, 도자기까지. 집은 비워졌고 소리는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안쪽 창고로 향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오래전부터 닫혀있던 방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가 밀려왔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개짝 하나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천, 아이의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오래된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기록을 펼쳤다. 그것은 오래전 집안에서 지어졌던 사건의 흔적이었다.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졌지만 종이에는 남아있던 진실. 서리가 떠나던 날 밤 아이가 아팠다는 기록, 도움을 요청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짧은 문장.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기억 속에서 애써 지워버렸던 장면들이 되살아났다. 그날 밤 그녀는 들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그러나 문을 열지 않았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이 자리로 끌고 왔다는 사실이 이제야 또렷해졌다. 내가 선택했구나. 그 말은 고백이었다.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말을 줄였다. 사람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집은 점점 비워졌고 결국 대문에는 봉인이 붙었다. 김판서 댁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밀려났다. 한편 서령은 먼 곳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과거는 지나간 일이었다. 그녀의 삶에는 더 중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밤이 되자 서령은 딸과 나란히 앉아 바늘을 들었다. 이번 자수에는 꽃도 칼날도 없었다. 대신 단단한 온이 놓였다. 끊어지지 않는 선. 끝과 시작이 이어진 문행. 엄마, 이건 뭐야? 우리야. 서령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드러나는 순간보다 남겨지는 순간이 더 무겁다는 것을. 무너진 집에는 기록이 남았고 살아남은 삶에는 선택이 남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음 이야기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Clapperboard, EP.9. 한국어 이름이 불린 날. 그날 아침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서령은 창을 열고 잠시 바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다. 바람이 불지 않았고 소리도 없었다. 마치 세상이 숨을 고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은 오래 미뤄두었던 이름을 불러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탁자 위에는 앨런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기록, 날짜, 증언. 오래된 종이들 사이로 바늘 자국처럼 작은 흔적들이 보였다. 서령은 서류를 덮고 딸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자라 있었고 이제는 어른의 말을 알아들었다. 서령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오늘은 엄마가 말을 해야 해. 아이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어디서? 세상에서. 그 말은 거창했지만 서령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 말은 복수가 아니었다. 마침내 끝내기 위한 말이었다. 기자회견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공기는 무거웠다. 카메라의 렌즈가 빛났고 사람들의 시선이 서령을 향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올광상단의 주인으로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성공한 여인으로만 보았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 서령은 단상에 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숨기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말하기 전의 침묵이었다. 제 이름은 서령입니다. 그녀는 또렷이 말했다. 그리고 한때 저는 설애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서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사과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처벌을 요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단지 지워졌던 이름을 세상에 다시 남기기 위함입니다. 서령은 서류 한 장을 들어보았다. 낡은 기록이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서준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기자들의 손이 바빠졌고 카메라는 단상 이를 놓치지 않았다. 서령은 그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했다. 더 천천히, 더 분명하게. 서준. 그 이름에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기록에서 삭제되었고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졌던 아이. 서령은 말했다. 아이는 사고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사라졌다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고 선택된 침묵이 아이를 지웠다고. 질문이 쏟아졌다. 이제야 말합니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서령은 고개를 들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웠던 건 또 다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기사는 빠르게 퍼졌다. 봉인된 방, 삭제된 기록, 침묵의 선택, 그리고 기사 제목 아래 분명히 적힌 이름, 서준. 김판서 댁의 옛 집은 이미 비어 있었지만 그 이름은 그곳을 다시 불러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질문했다. 이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가? 서령은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었다. 딸은 잠들어 있었고 방 안에는 바늘과 실만이 남아 있었다. 서령은 자수 앞에 앉았다. 이번 문행에는 글자가 있었다. 숨겨놓지 않았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분명히. 서준. 그녀는 바늘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그 이름을 바라보았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억을 허락하는 일이었다. 잊지 않겠다고, 다시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서령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침묵은 되돌릴 수 없었다.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령은 알았다.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진실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은 마지막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Clapperboard EP.10 Final. 한국어. 딸만 낳은 지에 버려진 며느리의 반격. 눈이 내리던 그날 이후 김판서 댁의 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딸만 셋을 낳은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고 그 말 속에는 오래된 경멸과 당연한 배제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다. 아니, 변한 건 세상이 아니라 숨겨졌던 진실이 밖으로 흘러나왔을 뿐이었다. 소리가 처음 그 집에서 쫓겨났을 때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며느리는 늘 며느리였고 딸은 늘 없는 자식 취급이었다. 계집아이 셋님은 지린이다. 그 말은 판결이었고 변명조차 허락되지 않는 형벌이었다. 그날 밤 설리는 아이를 등에 업고 눈보라 속을 걸었다. 울지 않았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선택한 건 침묵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김판서 댁의 이름은 더 이상 명문으로 불리지 않았다. 과거의 족보, 감춰진 출생 기록, 사라진 어린들의 이름이 차례로 세상 위로 드러났다. 아들을 위해 지어진 딸들, 가문을 위해 버려진 며느리들. 신문은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증거는 침묵보다 강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말은 또렷했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집안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변명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다. 집안을 지킨 것이 아니라 폭력을 전통이라 부르며 이어온 것이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몰랐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용서가 아닌 확인이었다. 도망친 자의 자리는 늘 공범의 자리였다는 사실. 서리는 법정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검은 옷도 흰 옷도 아니었다. 그저 단정한 차림. 이 지금에서야 말했습니까? 그 질문에 서리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말했다. 그땐 말하면 아이들이 죽었을 겁니다. 지금은
말해도 살 수 있으니까요. 법정은 조용해졌다. 판결이 내려진 날, 김 판사 댁의 대문에는 압수라는 붉은 종이가 붙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환호도 없었다. 그저 당연히 오래 할 시간이 도착했을 뿐이었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그 집 앞에 섰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이유도 증명할 이유도 없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등을 돌렸다. 엄마, 우리가 이긴 거야? 막내딸의 질문에 서리는 미소 지었다. 아니, 우린 그냥 살아남은 거야. 햇빛이 아이들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세 아이는 웃고 있었다. 누구의 딸이기 전에 자기 자신의 삶을 가진 사람처럼. 서리는 속으로 말했다. 딸만 낳은 쟤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지었던 것은 딸을 죄로 만들던 세상이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진다. 버려진 며느리는 없다. 남겨진 딸도 없다. 있는 것은 단 하나. 침묵을 끊고 이름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 화면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자막이 떠오른다. 딸은 죄가 아니다. 침묵이 죄였다. End.